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야? 참,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맨 먼저 꺼내게 됐는지요. 스포츠 경기 스코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8명, 그들의 표가 어떻게 갈리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인용 쪽이 몇 명이고, 기각 쪽이 몇 명이냐. 그 이야기를 쓴웃음을 지으면서 반 농담, 반 진담 그런 이야기를 제 일성으로 내뱉는 저 자신이 서글프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으로 추락하고 말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부문이 세계적인 그 선두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거나 거의 근접해가는 나라의 그 운이 최고조를 향해서 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공권이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빠르면 어, 한 2, 3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8명 중에 몇 대 몇이냐.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 것입니다. 어제 사실상 탄핵 소추에 대한 변론이 실질적으로 끝이 났고 이제 오늘 뭐 그 헌법재판관들 8명 평의를 열어서 월요일, 화요일 날 2월 18일 날 변론 때 이제 그 지금 가장 문제적인 인물인 그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다시 부를 것인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부를 것인가 여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 이번에 이 탄핵소추의 그 모든 것에 화재 커다란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불이 났느냐?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느냐? 라이터 불이냐? 뭐 난로에 불쏘시개를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가 어디가 탁 끊겨서 누전이 된 거냐? 그것이 홍장원이라는 인물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건 뭐 차타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화점 홍장원의 메모, 정치인 체포자 명단이 적혀 있는 홍장원 메모. 이것이 온통 오염돼 있고 공작이다. 탄핵 공작이다. 공작 탄핵. 그런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결정적인 증언을 그 홍장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언을 한 것입니다. 홍장원 메모의 내용, 장소 모두 다 거짓말이다. 유파 원칙에 다 틀려 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거짓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회포 명단 메모 종류만 4가지라는 거고요. 작성 장소도 국정원장 공관 앞목 공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1시 6분. 밤 11시 6분이라는 건 홍장원이 본인이 얘기했던 시각이에요. 지금 와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뭐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11시 6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아니었니? 정 장소도 그 시간에 11시 6분. CCTV가 다 나오거든요. CCTV가 있으니까 그때 나도 사람인지라 기억이 오락가락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 CCTV가 없었으면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거짓말이다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작성 장소도 증언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장원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하고 따질 부분이 많다, 체포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 작성 과정,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이 보좌관에게 자신이 있었다는 포스트잇을 줬고 알아보기 힘들다며 정사하라고 그 당시 지시를 했는데, 다음날 기억대로 또 써달라고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세 번째 그 메모 버전에 또 기필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그런 증언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했는데, 인사청탁을 하면은요, 그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을 했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증언을 했는데,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면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의원 빨리 들여보내줘서 계엄 조기에 잘 끝났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본인이 반쯤은 무당이라고 했다는, 본인이 직접 신당을 차리고 점을 봐주었다는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 이 문제적 인간, 이 그 사람 수첩에 좌파 세력 붕괴,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수거, 여의도에서 30에서 50명, 언론계에서 100명에서 200명, 그 다음에 민변, 판사 등 1차 수거, 폐기물 수거하듯이 수거 대상 적시, 확인 사살 살해 계획도 세운 듯, 외부에서 어뢰 공격, 북 이용 계획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마 3월 초쯤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동아일보 일면 톱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돌속 날림공사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인데요. 2월 안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을 보여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 선고가 먼저 나와버리면 이재명으로서는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치명상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금 바짝바짝 어, 속이 숯검덩이가 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가 어, 불법 심리를 할 경우에, 졸속 심리를 할 경우에 그런 위법이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말하는 것을 보인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면은 재판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면은 변호인단을 다시 꾸릴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중단이 됩니다. 그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추경안을 내놨는데, 원래 추경은 정당,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당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겁니다. 추경 편성은. 그런데 야당이 편성을 해서 35조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재명이 포기했다는 지원금 25만 원, 그걸 그대로 담아서 35조 원 추경 편성을 내밀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본인들이 집권 여당, 집권 정부가 된 것처럼 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돈풀기를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25만 원 포기하겠다. 52시간제 그 예외 그거 인정하겠다. 그렇게 실용과 성장을 내세우다가 다시 원점 회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봐도 이재명 지지율 그 박스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소용없구나. 약발이 안 먹히는구나. 집토끼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선용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당한테 제가 한마디 국민의힘에 하겠습니다. 대선용이다, 뭐 선거용이다, 이런 말 할 때는 좀 신중했으면 합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모릅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더라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판은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대선용 매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포퓰리즘으로 그냥 원점 회귀한 것이다. 지지율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속이 타고 있는 것이다. 그 반증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고 선거용 매표, 물론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놓을 때는 그 용어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성명은 좀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쪽이죠.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 포용을 해야 대선 승리한다. 반대 목소리 짓밟는 일 안 된다.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건데요. 그 반대 목소리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경기지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박병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추경 그래 좋다 추경하자 35조 하자. 그런데 지역 화폐가 아니라 첨단 산업에 추경 편성하라.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 이재명과 김경수 두 사람 만났죠? 80분간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났는데 김경수는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런데 이재명은 개헌 얘기 꺼내자마자 블랙홀이다.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서로 동문서답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주당의 일극체제 하에 경쟁자 없는 거의 추대와 옹립을 받는 그런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데 자꾸 개헌 이야기를 꺼내서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는 이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내 앞에서 개헌 이야기 기억자도 꺼내지 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 와중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기재부 장관 자격으로 세워놓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답니다. 그 별명을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최상목이 내란 수계의 짱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치매다, 치매 이렇게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민낯, 경제 대정부 질문, 경제는 뒷전이고 또 막말로 설전을 벌였다. 이번 주에 제일 뜨거운 가장 그 핫한 곳은 광주광역시 광주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광주 금남로 이번 토요일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거의 같은 장소에 열립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민주광장에서 열리고 거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200m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어제 저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광주에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광주 가는 이 표가 다 팔리고 매진돼서 구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지금 탄핵 반대 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운집하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1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열리도록 되어 있고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5시에서 7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전 특검이 1심 어제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7년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 수수 혐의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른바 그 50억 클럽 인사들 그 중에서 백영수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출신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이 차착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권순일과 박영수와 권순일 이 사람은 대장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이른바 희대의 부동산 개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만배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권순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던 그 당시에 대법원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권순일입니다. 따라서 그 커넥션 그릴 수 있으시지요? 권순일, 박영수,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이들의 커넥션. 이제 고구마 줄기가 하나씩 하나씩 햇볕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박영수 드디어 징역 7년, 그리고 권순일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북한이 2억 원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어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성희롱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부인 배우자가 낸 소송 잇따라 해소했습니다. 법원은 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사실상 표절로 확정이 됐습니다. 숙명여대에서 학위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박탈이 되면은 국민대학교의 박사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선공단 연락사무소,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 우리 정부가 수백억 돈을 들인 그런 대한민국 국가자산입니다. 북한 땅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는 240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에서는 550억짜리입니다. 이 돈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을 끝내는 공전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미 백악관 쪽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談판인데 협상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리고 서방 나토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 아니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리고 영토 회복, 이 가능성이 없는 종전 협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푸틴에게 유리한 종전 협상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뒤에서 웃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에게 대만 침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한반도와 중동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 북한군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군이 계속 전투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파병을 인정받고 철수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우울증 그 자체는 이러한 매우 비정상적인 그
이 참혹한 일은 공적성하고는 무관하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수만 명을 진료를 했는데 살인했다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 아니, 고혈압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혈압이 그 살인 동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울증은 살인과 관계없다. 공격성과 관계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울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그 범인의 핑계일 뿐이고, 우울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백인 효과가 될 수도 있다. 동계 아시안 게임 하얼빈에서 있는데 한국 피겨 사상 처음으로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동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싱글 김채현, 남자 싱글 차준환, 기적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